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옅은 용매가 농도가 짙은 용매로 이동하는데 이때 생기는 압력을 말합니다. 김장을 할 때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면 배추 세포의 물이 세포막 밖으로 빠져나와 배추의 숨이 죽는 현상이나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때 흙 속에 있는 저농도의 수분이 고농도의 뿌리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현상 등 삼투압의 원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투 현상은 요 달걀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 분수 만들기. 먼저 달걀 하나를 비커 안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엔 달걀이 완전히 잠기도록 식초를 가득 부어줍니다. 보이시나요? 식초를 붓자마자 달걀 껍질에 기포가 생깁니다. 식초와 달걀이 담긴 비커에 랩을 씌워준 뒤에 48시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군데군데 하얗게 변한 달걀. 껍질이 많이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달걀 껍질만 녹았을 뿐 이틀 전 달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남아있는 달걀 껍질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껍질을 제거한 곳은 투명한 노란 빛을 띱니다. 두 달걀의 크기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식초에 담가둔 달걀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식초에 있던 물이 달걀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반투막이라고 하는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처럼 반투막을 사이에 둔 용액 사이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 여기서는 물인데요. 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 커진 달걀을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습니다. 색소 가루를 사용해 색소 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틀 동안 달걀을 담가둡니다. 삼투 현상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분홍색 색소를 탄 물에 달걀을 넣었는데 과연 달걀 안으로 색소가 녹아들었을까요? 바늘 구멍을 내자 보이시나요? 색소 섞인 물이 아닌 투명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색소 성분이 달걀의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명한 색의 물줄기가 나온 것입니다. 유레카! 태양이라는 엄마별 곁에는 자식 8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8개 행성들은 물리적 특성상 2개의 무리로 나뉩니다. 주로 암석 덩어리가 뭉쳐 만들어진 수성, 금성, 화성, 지구를 지구형 행성, 수소, 헬륨, 얼음 등 가벼운 물질들로 생성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은 약 5,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돌고요. 태양에서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금성이 있죠. 지구는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화성은 좀 더 멀리 약 2억 2,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 바깥쪽에 위치한 첫 번째 행성입니다. 태양에서 목성은 7억 7,800만 킬로미터, 토성은 14억 2,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고요. 태양에서 29억 킬로미터 거리에 천왕성과 마지막으로 해왕성이 가장 멀리 자리해 있죠. 태양계 식구들의 크기를 볼까요? 작은 순서부터 수성, 화성, 지구와 금성은 크기가 비슷하지만 지구가 좀 더 큽니다. 목성형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들보다
부피가 훨씬 큰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은 나머지 7개 행성을 모두 합친 질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부피는 지구의 1,300배나 되죠. 하지만 목성도 태양 앞에선 콩알 정도에 불과. 지구는 잘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나 이러한 태양도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 중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오히려 작은 편에 속하며 태양보다 큰 별들이 얼마든지 존재하죠. 유레카!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는 봉독이 벌꿀과 함께 인체에 아주 이로운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며 서양 의학의 시조인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봉독을 가리켜 신비의 의학이라고 말했다. 벌침과 연결된 독주머니에는 약 0.3mg의 소량 독액이 들어있는데요. 이 봉독은 약 40여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용혈작용을 나타내는 멜리틴, 신경통 완화, 진통 완화, 항염증, 면역작용 등을 나타내는 아파민과 펩타이드, 세포 조직의 분해와 용혈작용을 돕는 포스폴리파제 A2 등이 봉독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그동안은 국내 사정에 맞는 봉독 채집기가 없어 비싼 수입 봉독에 의존해야 했지만 벌통 문 앞에 가는 전선으로 전류를 흘려 전기 자극을 통해 벌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봉독만을 채취할 수 있는 한국형 봉독 채집기가 개발되어 수입산보다 훨씬 저렴하게 봉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봉독 요법이 의료계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면역 치료에 강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봉독에 들어있는 40여 가지 성분들이 인체 내에서 염증을 제거함과 동시에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독은 이뿐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뒤 사고 당시에는 크게 아픈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며칠 후에 그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구역감이나 소화불량,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있는데요. 이는 사고 시 내장기관들이 받은 충격으로 인한 어혈 때문이라고 합니다. 봉독의 주성분인 멜리틴과 포스폴리파제 A2 등이 피를 맑게 하는 강한 용혈작용을 돕기 때문에 바로 이 어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신경통 완화, 진통 완화, 항염증, 면역작용을 나타내는 아파민 등의 성분이 사고로 손상된 부위의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독은 꽃가루나 복숭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처럼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봉독을 시술받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레카!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정점에 달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 이슈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화석연료 대신 미래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햇빛, 물,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 등에서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체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사탕수수, 팜유, 대두유와 같은 곡물입니다. 그러나 곡물 자원은
가격 상승과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로 수요 제한이라는 문제가 따랐고, 그 대안으로 곡물보다 활용 가치가 높은 미세 조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미세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산소로 전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미세 조류가 저장하고 있는 중성 지방을 짜내어 바이오 디젤의 원료를 얻을 수 있죠. 미세 조류의 가장 큰 특징은 육상 식물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연중 20회 이상 생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양 조건에 따라 체내 최대 70%까지 지방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쉽게 말해서 동식물체랑 미생물 등의 어떤 다양한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유기물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유와 그 물리화학적 특성이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에너지 자원으로서 언제든지 재생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한 대비한 아주 미래지향적인 신자생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조류에서 오일을 뽑아내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질 생산성이 높고 생장 속도가 빠른 미세조류로 개량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 형질을 전환하는 연구가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십만 종의 미세조류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종류가 클로렐라라고 합니다. 클로렐라는 한 마리를 일주일간 배양하면 약 10만 개의 개체수로 늘어날 정도로 번식력이 우수하고 지질도 풍부해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죠. 실험실의 배양장에서는 미세조류 균주들의 성장력을 검증하기 위해 빛, 온도 등의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고작 이 정도의 양에서 기름을 추출할 수 있겠냐고요? 더 많은 양의 미세조류를 원한다면 웰컴 투 미세조류 워터파크! 거대한 수조에서 돌고 도는 녹색물 100m부터 1톤, 10톤에 이르는 배양 수조에서 미세조류들이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쪽 끝부분에 곡선 모양의 플로우 디플렉터를 설치하여 미세조류가 켜켜이 쌓여 생장이 멈추는 데드존을 방지하고 있고요.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수차는 미세조류들의 성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0톤의 배양수조 3개를 가동했을 때 한 달 평균 약 50kg의 건조 미세조류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미세조류의 지질 함유량을 30%로 가정했을 때 평균 150리터의 바이오 디젤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세조류 여러분, 물놀이는 이제 그만. 워터파크에서 쑥쑥 성장한 미세조류에서 이제 기름을 뽑아보겠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농축 과정을 거쳐 뽀송뽀송하게 건조한 미세조류를 믹서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추출한 기름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론 연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제거와 함께 석유와 비슷한 성질로 전환하는 촉매 과정을 거쳐 바이오 디젤로 거듭나게 됩니다.